변호사님, 이혼을 할 때 청천벽력처럼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게 된 경우도 있나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변호사님 제가 우편물 못 받았는데 수원가정법원에서 왔어요. 이게 뭔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혼 소장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소송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혼하기로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거랑 갑자기 이혼하자고 통보를 받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지 좀 궁금해요. 생각나는 케이스가 있다면. 일단은 갑자기 나도 모르게 피고가 돼서 소장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고 없이 받게 되는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유책 배우자인데 상대가 증거 보전 신청이든 본인 모르게 막 유책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거예요.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든지, 그러고 이분한테 준비 기간 없이 빵 터트렸을 때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이제 피고가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근데 어제도 제가 상담했는데 우리 의뢰인은 1년 전부터 이혼을 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상대방 배우자가 가스라이팅도 심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은 계속 자꾸 밤새 얘기를 하신대요, 상대방이. 본인 의견 주시시키기 위해서. 이혼하자는 얘기를 못 꺼내시는 경우. 그럴 때는 그런 의사를 소장으로 대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결하자 그래 자기만 해결하려고 하고. 네, 맞습니다. 지치니까 진짜 못하겠어 이렇게 하시면 간혹 그 통지를 소장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네. 첫 번째 사례처럼 상대방의 유책이 확실하다면, 네. 왜냐하면 그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시간을 벌어다주는 꼴이잖아요. 네, 준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죠. 네. 그런 경우엔 사실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게 더 맞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다 증거 수집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소장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혹시 있나요?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소장을 날린 경우 있나요? 있어요. 그냥 꽤 별거한 지 뭐 장기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별거했는데 그분한테 협의 이혼하자고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바뀌고. 그럴 때는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도 연락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은 소장을 날려서 그런 의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안 돼, 문자도 안 돼, 네, 전화도 안 돼, 소장. 행방도 몰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찾아지나요? 네, 법원 통하면은 저희가 강제로 이제 그분 주소지를 추적을 해서 송달을 하니까 어쨌든 뭐 나오든 나오시지 않든 그 소장을 받은 피고의 선택이시지만 이혼 소송은 진행이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오지 않으면 그냥 일방이 재판부 설득해서 판결 받게 됩니다. 더 심플하네요. 심플할 수도 있고 재판부에서 소명을 까다롭게 하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이제 증명을 해서 이혼 사유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뭐 재산 명세표도 혼자 만들고 원고피고 강제로 추적해서 혼자 만들고 해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많이 해외에 있어도 연락되나요? 해외 송달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어쨌든 해외에 계신 분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오케이, 제가 그러면은 오늘 부부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네.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집에 와가지고 딱 우편함을 봤는데 가정법원에서 이제 온 거죠. 붙여놓고 갔다. 온 네, 거죠. 네. 봤는데 이제 이혼 소장이에요. 내 아내가 저한테 우리 이혼하자, 그거를 보낸 건데 소장을 내용을 보니까 아니 무슨 이상한 뭐 거짓된 내용, 그리고 좀 제가 잘못한 부분이 뭐 조금 있다고 하면 그 완전 부풀린 내용으로 가득하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그 소장을 받으셨을 때 소장을 받았을 때 당혹스러움도 있지만 내용 때문에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과장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거짓말인데 어떻게 상대방 변호사님 써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지만 그 상대방 대리인 변호사님 역시도 본인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고 들으시고, 또 사실 같은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각각의 시각에서 보는 사건이 그분이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 완전히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소장을 보면은 대부분은 과장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네. 딱 이걸 받았을 때 네. 그냥 바로 변호사님 찾아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사실은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기는 해요. 이제 바로 이제 소장 받고 변호사님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오셨을 때 합의나 조정의 여지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화를 해보실 수 있는지를 권고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그 가이드에 따라서 또 대화를 해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전문가한테 가셔서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뭔가 딱 그걸
받았을 때는 집에 갔을 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집 문이 안 열리거나 아니면은 없어. 상대가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사라져 있고 그냥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갑자기 딱 그걸 받았는데 똑같이 왔어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별거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근데 좀 안타깝게도 재산 분할이라는 이슈가 남아있고 자녀들이 있는 어떤 그런 입장 때문에 같은 집에 살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또 없으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편안하실 수도 있는데,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면서 이혼하시게 되는 경우가 심리적으로 더 힘드신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시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아까 전에 질문 돌아와서 자 오케이 제가 딱 왔는데 그 소장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 바로 가서 아니 뭐야 이렇게 상대방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일단은 변호사님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할지 액션을 방향을 잡아보고 네. 그 다음에 상대한테 대화를 시도하는 게 더 나은 거죠. 네, 그게 훨씬 또 감정도 다운되실 수도 있고, 그분하고 대화하더라도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그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자문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대화하시는 게 해결될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좀 차분해지고 예. 이성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케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소장을 받았어요. 그럼 소송에 응할지 아니면 이게 사실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 거 소송을 거는 것도 우리 끝까지 가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요법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충격을 팍 멘탈을 흔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조금 저자세로 나오게 되면은 내가 합의해줄게 이런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송에 가게 될지랑 아니면은 합의하게 될지 좀 달라지는 기준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은 소장을 넣으신 분도 이제 중간에 조정하시고 싶어서 소장을 넣는 분도 생각보다 꽤 있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소장을 넣었다고 해서 합의나 조정 여지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 합의나 조정을 언제 하느냐도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 소장을 원고에 넣은 입장에서 피고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 명세 절차는 다 하고 조사는 한 상태에서 조정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냥 나는 너무 혼인관계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러면 내가 조금 뭔가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조정하는 걸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입장하고 이제 뭐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건은 사실은 끝까지 판결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양쪽의 변호사가 있고 재판부 권고에 따라서도 중간에 조정을 해서 매듭 짓는 경우도 상당 비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마다 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성적인 대화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궁금한 게 실제로 나는 이혼할 때 나는 피고는 절대 안 돼. 나 원고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나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들이 오시면 우리 배우자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얼마를 결제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원고 타이틀 달아야 돼요. 그래서 밤새서 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 원고가 되기 위해서 빠르게 네. 원고가 그분보다 하루 빠르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고가 유리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재판부에서는 사실 원고냐 피고냐, 또 피고 입장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반소 원고 반소 피고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원고 타이틀을 단 분이 먼저 혼인관계를 깨트리자라고 호소를 한 더 많은 심리적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의뢰인들의 의사로는 원고 타이틀을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명예 같아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이혼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 뭐 가족분들이든 지인이든 네. 너 이혼 당했어? 근데 다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명예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재판에서는 절대로 그런 뭐 피고라서 원고라서 더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 건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는 이성적인 대화를 위해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일단은 한번 자기 객관화를 하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시도를 해보는 게 좀 더 좋다. 그리고 뭐 만약에 자녀가 있고 없고 그리고 같이 살고 안 살고 이렇게 했을 때 뭐 같이 뭐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응 방향도 같이 설계를 해주시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바로 찾아가는 게 좋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갑자기 제가 위혼 소장을 받았을 때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내용은
제가 최근에 SNS에서 본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도가 절대 안 일어나는 동호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인가요? 그래서 외도가 절대 네, 일어나지 않는 네. 동호회가 7가지나 있어요. 근데 그거랑 이제 네. 외도가 조금 많이 일어나는 네, 동호회가 어디 있는지 네. 그 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